방송대 학생들이 최고의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최고의 자랑거리다.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이게 관심과 애정을 주거든요. 사랑을 많이 줘요.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옷이 필요하다면은 이런 옷을 하나씩 사서 학생들이 진짜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고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으면 굉장히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죄송한데 저 총장님 뵈러 왔는데 여기 학생분이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죄송하겠네요. 나 학생이 아니고 사실 좀 젊어 보이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긴 하는데 학생이 아니고 방송대의 대장, 총장이에요, 총장 내가. 총장님이시잖아요. 네, 진짜. 둘, 셋!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컨텐츠! 방송대 인사! 오늘 진행을 맡은 김방성 장통신. 방송대의 대장, 총장 고성원입니다. 우와! 대장님! 대장! 고성환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대장님!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총장님. 왜 이렇게 늦게 찾아오셨나요? 아, 총장이 원래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저희가 또 이렇게 초면이잖아요. 네. 처음에 뵀는데 총장님이라고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저는 선배님이라고 부를 뻔했어요. 선배님. 그러니까 나도 요 머리 아래로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나도 머리 때문에 조금 이제 신경이 쓰이긴 하는데 이거 웃지도 못하고 어떻게 아니 웃어도 돼. 웃으면 될까요? 네. 나도 머리만 조금만 있으면 진짜 나도 이런데 MC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저희 오늘 3MC로 그럼 가보실까요? 나중에 기회 되면 3MC로 한번. 아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말 나온 김에 네. 우리 선배님께서 네. 우리 총장님께서 네. 저희 MC들의 또 첫인상 혹시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네. 방송을 보신 적 있나요? 방송에 봤죠. 오, 그거 우리 아신다는 소린데. 네. 당연히 어떠셨나요? 알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주로 봤는데 아주 진짜 두 분이 너무 잘해주시고 그래서 이 방송대 홍보가 정말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좀 열심히 해볼게요. 대장님 짱! 자 이렇게 또 저희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 지금 촬영 일자가 다음 달이면 12월이잖아요. 이제 한 해가 끝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혹시 이번 연도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기가 잘했다는 생각보다는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맞아요. 특히 이제 물론 지난 1년 동안 이 학교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래도 하지 못한 부분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내년에는 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도 물론 마찬가지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총장이다 보니까 가장 이제 관심이 있는 게 학교에 이제 국립대들이 다 공통적인 문제가 이제 등록금이 이제 한 16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커요. 그래서 총장이면은 다 누구나가 고민하는 것이 내년도에 이제 방송대의 재정 상황이 올해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총장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보는 국립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도에 개교를 했어요. 원격 대학으로는 영국 OU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개교한 대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립대학으로서는 유일한 원격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0년이 넘었죠. 그리고 우리 대학을 이제 거쳐간 동문만 하더라도 80만 명이 넘고 현재 재학생만 하더라도 한 9만 명이 넘는 그 국내 최대의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졸업한 사람이 이제 80만 명이 넘지만 실제적으로 등록을 했다가 그만두고 이런 사람까지 합치면 한 300만 명쯤 돼요. 그러고 보면은 사실 우리나라 그 사람들 중에 방송대를 거쳐 조금씩 어쨌든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방송대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실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이 등록금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 방송통신대학교의 등록금이 굉장히 저렴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실제로 이 한 학기의 등록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보통 35만 원 전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일 적게는 이제 34만 뭐 3,800원부터 37만 8,800원까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세 단계로 나뉘는데 사람들이 이 등록금을 얘기를 하면은 저렴하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까지 뭐 적을 줄이야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보통 뒤에 공이 하나 더 붙거나 하는데 혹시 실습비도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그렇죠. 실습비도 다 포함을 한 것이 이제 제일 비싼 게 37만 8,800원이에요. 와. 저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턱이 빠지시겠어요. 아니, 너무 저렴한데 그러면 이렇게 저렴한 와중에도 장학금 제도가 혹시 있을까요? 이제 다양한 등록금,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뭐 다른 대학들이 보통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국가등록금, 장학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대상은 당연히 우리 방송대 학생들도 당연히 대상이 되고 그 외에도 다른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장학 제도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물론 이제 방송대만의 이 특이한 이제 그런 장학 제도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이 70세가 넘은 고령자들한테도 장학금을 또 별도로 주는 게 있고, 와. 그다음에 24살 이하인 또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또 별도로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원격 대학이긴 하지만 학생회가 다 있어요. 그러면 학생회 임원들한테도 또 장학금을 주는 게 있고, 물론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들은 뭐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장학 제도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고,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년에 이제 국가장학금까지 포함을 하면 한 1년에 장학 혜택을 그 금액으로 보면 한 200억 정도가 200억이요? 지출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와, 아니 등록금도 이렇게 저렴하고 장학 제도까지 탄탄하게 갖춰져 있다 보니까 초반에 말씀하신 그 재정 걱정이 저까지 같이 되는 것 같은데 혹시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등록금이 이렇게 저렴한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 국가, 특히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국가가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모든 측면에서 이렇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국민들이 원하는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육복지라든지 학습복지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런 교육복지, 학습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것이 실현이 되려면은 이 등록금 이런 부담이 없거나 최소화돼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방송대학은 등록금이 저렴한 것이 이런 교육복지, 학습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국가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혹시 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이렇게 저렴한 등록금으로 졸업을 하시고 나중에 기부를 하신 졸업생분들도 혹시 계신가요?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졸업 동문이 많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결집시켜서 소액 기부자들을 많이 확대를 시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리 등록금이 저렴해도 내가 원하는 과가 없어. 그러면 곤란하거든요. 우리 방송대에는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그 학과가 모든 학과가 다 있으면 다 좋은데 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방송대에 기본적으로 4개 단과 대학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인문과학대학이 있고 사회과학대학이 있고 자연과학대학이 있고 교육과학대학이 있고, 그래서 이 4개 단과 대학에 24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계통 같은 경우에는, 인문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국문과나 영문과나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문학계통의 학과들이 이제 모여 있고, 사회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과나 뭐 법학과 이런 전통적인 이제 사회과학
해당되는 학과들이 모여 있고, 그다음에 자연과학대학에는 이제 뭐 농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생활과학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있고, 또 교육과학대학에는 이제 뭐 교육학과, 청소년교육과 뭐 이런 등등의 이런 학과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프라임 칼리지라고 네. 있는데 여기는 2개 학부에 5개 전공이 있어요. 근데 이 첨단공학부는 말 그대로 첨단 분야에 관련된,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AI 분야 네. 있잖아요. 이쪽 관련 전공부터 첨단 분야에 관련된 학과가 전공에 3개 학과가 있고, 융합경영학부는 이제 이 기존 학부에도 이제 경영학과가 있는데 여기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은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그런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4개 단과 대학에 24개 학과, 그다음에 프라임 칼리지에 2개 학부에 5개 전공,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전공을 다 개설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범위의 학과들은 개설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총장님의 마음이 가는 학과 또는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학과가 있으실까요? 당연히 내가 원래 국문과 교수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국문과를 추천하고 싶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학과들이 다 나름의 다 의미가 있다고 봐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평생교육에 관련된 수요에서 3분의 2가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에요. 근데 3분의 1은 그냥 단순히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이 단순히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 하고 싶은 분야가 뭐냐면 주로 인문사회계통이에요. 그리고 재취업 뭐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첨단 분야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자격증 관련 학과 이런 쪽에 이제 수요가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이제 전통적인 인문사회 분야도 이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 재취업과 관련된 이런 전공도 또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런 학과나 전공을 선택하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또 방송대 재학생분들 인식이 예. 뭔가 비교적 만학도라든가 예. 좀 연령대가 높다고 좀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예. 실제로도 맞나요?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20, 30대가 한 45% 가까이 되고 30, 40대가 40, 50대가 한 45% 가까이 되고 나머지가 한 10%예요. 일반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방송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연령대가 대체로 최소한 5, 60대, 7, 80, 60, 70대가 대부분이지 않겠느냐, 이런 거는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단단한 오해를 하고 있었군요. 네. 죄송합니다. 사과 받아주실 거죠? 아니 당연히 받아주죠. 근데 진짜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대학교는 뭐 10대부터 90대 정말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이러한 다양한 연령대 구성이 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까요? 근데 이제 방송대가 연령대가 다양하다는 것 자체가 또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연령대가 이제 고루 넓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 전들이 배경이 다양한 배경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 60대 된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 몇십 년 한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의 또 연령대에는 또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온 경험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분들하고 젊은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같이 동료로서, 학우로서 생활을 하면서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한다면, 이거는 다른 어떤 데서도 경험할 수 없고, 뭐 그다음에 자기가 해볼 수 없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고 봐요. 우리가 요즘에 그렇잖아요. 핵가족이 된 지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개인주의적인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진짜 3대, 4대가 다 살면서 같이 이렇게 어울리는, 조화롭게 생활하는 이런 것들은 아마 방송대를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방송대는
뭔가 전통적인 대학과 다르게 온라인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뭔가 방송대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총장님은 냉철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철하게 엄청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오프라인 교육이 더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생각을 이제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이러면서 온라인 방식하고 오프라인 방식의 어떤 교육 방식의 차이로 인한 질적인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더 이상 얘기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그다음에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건 최대의 장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시간 활용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사실은 이 방송대가 20, 30대 특히 첨단 분야, 재취업과 관련된 분야의 학과나 전공에서는 이 젊은 이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경향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용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 활용을 좀 더 가치 있게 하려고 하는 이 실용적인 측면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는 그런 경향들이 점점 더 확대되는 이 굉장히 우리 국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저희 촬영 일자 기준으로 어제가 수능 날이었잖아요.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예비 입학생 분들에게 네.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학은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지원해서 들어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이제 입학의 어떤 장벽이라고 할 때 허들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학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단 쉽게 들어오는데 이 스스로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가 잘 조절만 한다면은 시간 활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유리한 점이 있죠. 그래서 이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조금 뚜렷한 생각을 가진 학생들이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경향이 많다고 봐요. 저는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또 예비 입학생 분들께 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실제로 방송대를 재학 중이신 우리 학생분들께 또 한 말씀 해주세요.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 조금씩 그 좌절이라고 할까 실망을 하느냐 하면은 생각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당연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자기가 뭐 좀 하면은 잘 안 나올 수는 없죠. 그런데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좀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20, 30년 동안 공부를 손 놨어요. 손 놓은 데다가 자기가 또 대체로 보면 직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도 예의치 않지. 그 다음에 20, 30년 동안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머리가 녹이 슬은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다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성적이 좀 안 나올 수가 있는데 이 성적이 좀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대학이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와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기가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것이 대단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나는 뭐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성적이 이렇게 안 좋지라고 해서 스스로 위축될 게 아니고 내가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방송대 학생이라고 하는 것 점에 대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만 해준다면은 진짜 나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사실 방송대가 없었다면은 이 진짜 9만 명의 학생들 물론 뭐 젊은 학생들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 특히 나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공부를 할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그럼 사회에 그냥 취미생활 한다든가 이렇게 될 텐데 방송대가 있어서 방송대에 와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그런 학생들 한 분 한 분이 다들 소중한 분들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재학생 여러분, 화이팅! 예! 아, 벌써 이 토크쇼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네, 토크쇼. 저희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뭐 그렇게 이제 좀 입이 근데 풀리셨죠? 아니 아까 이게 이쪽 분은 질문을 많이 안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덜 친한 것 같고 이쪽 분하고는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 여기서 분량이 저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 이렇게 뭐 이렇게 뭐 반대쪽? 이렇게 그럼 제가 하는- 이렇게 할게요. 예, 이렇게 해요? 총장님 저랑 저랑 이렇게 많이 친해졌는데 네. 방송대 한 자리 있으면 혹시 저 아니 네, 좀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방송통신대학교 네. 고성환 총장님과 인터뷰 나눠봤는데요. 오늘 촬영 어떠셨습니까? 아, 네, 진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두 분이 워낙 베테랑이라 가지고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이 아주 그냥 저를 아주 마음 편하게 했고 이분은 소리만 질렀지 뭐 이게 제가 그 역할이에요. 예, 그 역할이에요. 하여튼 두 분 때문에 아주 즐겁게 오늘 촬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대를 외치면 같이 인사이드 하고 앞에 손을 이렇게 안녕. 두 손으로 해요, 한 손으로 해요. 편하신 대로 네, 두 손으로 네, 해주실까요? 네. 기운 이렇게 팍팍 드릴 수 있도록. 팍팍! 예. 그럼 예, 해볼까요? 예, 예. 네, 그럼 지금까지 방송대 이세 예. 안녕. 뭐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